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밤이 깊어 잠이 오지 않는 시간,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내 펼쳐드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 숫자를 천천히 더듬어 내려가다가 결국 길고 긴 한숨을 내뱉게 되는 그 밤 말입니다. 아끼고 또 아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잔고가 빠져나가는지, 연금이 나오는 날이면 잠깐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또 원점인지, 도대체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이 답답함이 끝이 나는 건지, 그 막막함이 어깨 위에 묵직하게 얹혀 있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꼭 앉아 계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통장이 바닥을 찍은 67세 할머니가 단 6달 만에 생활비를 30만 원이나 남기게 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대단한 투자도 없었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습관 5가지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통장이 살아나고 마음까지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릴 예정이니 부디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외곽, 지은 지 35년이 넘은 낡은 단독주택, 이정순 씨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 67, 4년 전 위암으로 남편을 먼저 보낸 뒤로 정순 씨는 이 집에서 혼자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예상보다 훨씬 더 고요했고 그 고요함은 때때로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습니다. 자녀는 아들 둘, 큰 아들은 인천에, 작은 아들은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손주가 셋이나 되지만 1년에 명절 2번, 그게 고작입니다. 전화는 가끔 오지만 다들 바쁘니 어쩌겠어요. 본인들 삶도 빠듯할 텐데 하고 정순 씨는 스스로 달래고 또 달랩니다. 정순 씨의 한 달 수입은 본인 국민연금 80만 원에 남편이 남겨준 유족연금 50만 원을 합쳐서 딱 130만 원입니다. 내 집이 있으니 월세는 없지만 지은 지 오래된 집은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작년에는 보일러가 나갔고 올 봄에는 지붕 일부가 새서 수리비로만 2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재산세에 건강보험료,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병원은 한 달에 2~3번은 기본이고 약가까지 하면 실제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6~70만 원 수준. 그 돈으로 한 달을 나야 합니다. 그런데 정순 씨에게는 이 빠듯한 현실과 함께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의 생활 수준을 잊지 못하는 것.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중견 기업 임원이었습니다. 외식도 자주 했고 옷도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여행도 1년에 한두 번은 국외로 다녔습니다. 그 시절의 감각이 몸에 깊이 배어 있으니 지금의 형편이 자꾸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감각은 특히 친구들 앞에서 더 강하게 도졌습니다. 강남에 사는 고교 동창 미진이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야, 정순아,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신사동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자. 거기 런치 코스가 35,000원인데 음식이 기가 막히다더라. 정순 씨는 망설임도 없이 대답해버립니다. 어머, 당연하지. 가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순 씨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35,000원. 오늘 남은 생활비는 얼마지? 서랍을 열어 통장 메모를 확인합니다. 이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80만 원 남짓. 거기서 35,000원 점심에 택시비에 혹시 모임 끝나고 카페라도 가면 5만 원은 우습게 나가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못 간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들킬 것 같은 두려움. 그게 정순 씨를 옷장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입을 옷이 없네. 지난번 모임 때 입었던 베이지 블라우스를 또 입고 가면 다들 속으로 뭐라고 할까? 결국 다음날 가까운 아울렛 매장으로 달려가 20만 원짜리 재킷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긁는 순간은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쇼핑백을 옷장에 걸어두고 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습니다. 모임 당일 신사동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은 화려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강남에 집을 샀다느니, 남편이 골프 회원권을 새로 들었다느니, 해외여행은 올해 3번이나 다녀왔다느니, 정순 씨는 점점 쪼그라드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지지 않으려 한마디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도 이번에 팀장으로 진급했어. 대구 아파트도 요즘 많이 올랐다더라. 아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건성으로 아 그래? 하고는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 오늘 대체 뭘 하러 여기 왔지? 5만 원 가까이 쓰고 1시간 내내 혼자 쪼그라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순 씨는 조용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킷 20만 원, 점심 3만 5천 원, 교통비 왕복만 원. 오늘 하루에만 거의 25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달 생활비의 3분의 1이 사라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준 4천만 원이 4년 사이에 900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비볐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슴을 쳤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발밑이 허공으로 꺼지는 것 같은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는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불안하니까 뭔가를 사야 했습니다. 사면 잠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서 평소엔 절대 안 사던 한 팩에 2만 원짜리 수입 과일을 집어들거나 홈쇼핑을 보다가 에어프라이어를 할부로 질러버리거나 불안을 돈으로 달래는 것. 달래고 나면 또 통장이 줄고 또 불안해지고 정순 씨는 그 고리 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흐리고 축축한 5월의 오후였어요. 딱히 갈 데도 없고 무기력하게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멍하니 틀어두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월 연금 40만 원으로 살아가는 82세 할머니의 풍요로운 일상. 처음에는 흘려들었습니다. 40만 원이라고?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코웃음을 쳤는데 화면 속 할머니의 얼굴이 눈에 걸렸습니다. 강원도 작은 읍내 방 2개짜리 낡은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사는 82세 할머니 집은 작았지만 이상하게 눈이 편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부엌은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했습니다. 할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직접 담근 배추김치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돈이 이렇게 적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들기는요. 나는 매일매일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돈이 없다고 행복을 못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을 어디서 찾는지를 모르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정순 씨는 벌떡 일어나 볼륨을 올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프로그램 말미에 자신의 일상을 지탱하는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정순 씨는 소파 옆에 굴러다니던 메모지를 잡고 볼펜을 찾아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뚫어져라 보면서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다 적고 나서 정순 씨는 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진짜 될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통장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900만 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해봤다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남지? 그 생각이 정순 씨를 움직였습니다. 해보자. 딱 석 달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자. 67살 이정순 씨의 남은 인생을 건 조용한 실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순 씨가 제일 먼저 바꾼 것은 돈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장에서 돈을 빼서 지갑에 넣고 지갑에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또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도 막연했습니다. 그냥 쓰다 보면 없어져 있는 것. 그게 정순 씨가 수십 년간 해온 돈과의 관계였습니다. 텔레비전 속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봉투에 나누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를 하루 단위로 쪼개서 봉투에 담아두면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눈앞에 딱 보여요. 그러면 함부로 못 써요. 정순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문구점으로 갔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봉투 30개를 사왔습니다. 한 개에 20원짜리 봉투들인데 왜인지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봉투를 쭉 펼쳐놓고 달력을 옆에 두었습니다. 하루 생활비를 얼마로 정할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연금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자유생활비는 한 달에 대략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딱 2만 원입니다. 2만 원. 처음엔 너무 적은 것 같았습니다. 마트 한 번 가면 훌쩍 넘을 텐데. 그래도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날짜를 하나하나 쓰고 2만 원씩 현금을 나눠 담았습니다. 30개의 봉투가 줄지어 서 있으니 마치 한 달치 생활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규칙은 딱 셋이었습니다. 오늘 날짜 봉투에 든 2만 원만 쓸 것. 돈이 남으면 유리병 저금통에 넣어서 비상금으로 적립할 것. 돈이 모자라면 다음날 봉투에서 빌릴 수 있대 그 다음날은 반드시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만 밥을 해먹는 벌칙을 받을 것. 첫날은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계란 한 판을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내려놓았습니다. 2,500원짜리 한 판을 사면 오늘 봉투에 얼마가 남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아직 12,000원이 남네. 그러면 두부도 하나 살 수 있겠다. 시금치도 제철이라 500원짜리 한 단이 있으니까 이것도 넣자. 마트 안에서 한참 머리를 굴리다 보니 어느새 8,500원어치를 담아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1,500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 오늘 2만 원으로 이게 다 됐네. 집에 돌아와 두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남은 돈 11,500원을 세어서 유리병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동전과 지폐가 병 속으로 들어가며 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기분 좋던지. 저녁을 먹고 난 뒤 정순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 2만 원으로 살았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네. 오히려 마트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니까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서 재미있었어. 사흘째 되던 날 마침 동네 마트에서 무농약 애호박이 반값 행사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눈이 반짝했습니다. 이거 사면 오늘 봉투에서 4,000원이면 돼. 내일 치에서 빌리지 않아도 되겠다. 뿌듯한 마음으로 호박전을 부쳤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봉투가 20개 남았는데 유리병 안에는 어느새 5만 원 가까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서 돈을 빌린 날이 딱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남겼습니다. 정순 씨는 병을 흔들어 봤습니다. 찰랑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카드를 얼마나 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긁고 나서 명세서 보고
한숨 쉬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 내가 뭘 얼마에 샀고, 얼마가 남았고, 내일은 어떻게 살 건지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본 느낌이었습니다. 이 봉투 게임이 정순 씨에게 알려준 첫 번째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돈을 어디서 흘려보내는지를 몰랐던 것.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아껴도 구멍은 계속 뚫립니다. 하루 단위로 예산을 눈앞에 두면 그 구멍이 저절로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긴 돈이 유리병에 떨어지는 그 소리. 그 찰랑거림이 정순 씨에게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저금하는 게 즐거워진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이기는 맛에 아끼게 된 것.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봉투 게임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정순 씨의 생활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고등학교 동창 영숙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서현동에 새로 생긴 디저트 카페 가봤어? 거기 조각 케이크가 12,000원인데 SNS에서 완전 난리라더라. 오늘 오후에 같이 가자. 예전 같았으면 당장 머리를 매만지며 나갈 채비를 했겠지만 지금의 정순 씨는 오늘 봉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미 마트에서 7,000원을 썼습니다. 봉투에 남은 돈은 13,000원. 케이크에 커피에 교통비까지 더하면 좋기 25,000원은 나올 텐데. 정순 씨는 처음으로 거절을 해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게. 영수가, 나 오늘은 집에서 쉬려고. 미안해.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에 뻥 뚫린 것 같은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다들 예쁜 카페에서 케이크 먹고 사진 찍을 텐데 나만 혼자 이 집에서 뭐가 되나? 괜히 서럽고 초라한 기분. 그 순간 텔레비전 속 강원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찻집이에요. 비싼 돈 주고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정순 씨는 천천히 찬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구석 선반. 먼지가 살짝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혼수품으로 받아두고 너무 아까워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일제 본차이나 찻잔 세트였습니다. 박스를 열자 은은한 백자빛 찻잔이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번에 마트에서 1,500원에 산 얼그레이 티백이 있었습니다. 찬장에서 작은 접시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에 산 버터 쿠키를 꽃 모양으로 담았습니다. 다용도실에서 아무도 안 쓰는 라디오를 꺼내 클래식 채널에 맞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에서 오래된 흰 손수건을 꺼내 식탁 위에 반듯하게 펼쳐 깔았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얼그레이 향이 부엌 가득 번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아, 정순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겁고 향긋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어깨에 힘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도 없고 다리가 아프도록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비싸다고 마음속으로 계산하며 먹지 않아도 됩니다.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얼그레이 향기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낡은 식탁이지만 하얀 손수건이 깔리니 어디선가 본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아 보였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카페 이정순, 오늘부터 개업이다. 그날 이후 정순 씨는 외출을 거절하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니, 거절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진 것입니다.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아졌으니까요. 찻잔 세트가 늘어났습니다.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예쁜 머그컵을 하나 더 사오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소설책을 읽으면서 홍차를 마시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는 오후. 그 시간이 정순 씨에게는 어떤 레스토랑이나 카페보다 훨씬 진하고 풍성한 사치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외식비로 나가던 20만 원 가까운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 봉투 게임과 홈카페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정순 씨의 마음속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다는 느낌. 꽉 막힌 것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공기를 들이마시고 싶다는 욕구. 예전이라면 여행사 창구로 달려갔을 겁니다. 30만 원짜리 강원도 패키지라도 끊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정순 씨는 그 욕구를 다르게 풀기로 했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갑에 10,000원짜리 한 장만 넣습니다. 그리고 집 앞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평소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낯선 번호의 버스를 잡아탑니다. 행선지를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탑니다. 그리고 그 버스가 멈추는 종점까지 가봅니다. 첫 번째 버스 여행 날 아침 정순 씨는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고 냉장고에서 남은 밥으로 주먹밥 2개를 만들었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에 깨 조금 간장에 절인 버섯을 속에 넣었습니다. 소풍 같았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엔 눈길도 주지 않던 버스 번호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하나도 모르는 번호가 보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올라탔습니다. 버스는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 40분을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슬그머니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낮은 담장 너머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창 밖으로 탁 트인 저수지가 펼쳐졌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수원이었나? 종점에 내리자 시골 냄새가 났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고 정류장 옆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처음 와보는 동네였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연탄 창고, 낡은 간판, 담 너머로 핀 채송화.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 평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2분이 장기를 두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어디서 왔냐며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정순 씨는 평상에 앉아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동네에 저수지 낚시터가 있는데 가을엔 경치가 그렇게 좋다고, 저 산 너머 고갯길로 가면 호두나무가 줄지어 있다고.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밥을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먹을 때보다 10배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씨는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 가득 흐뭇한 표정이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쓴 돈이 얼마였지? 버스비 왕복 3,000원. 구멍가게에서 사 먹은 옥수수 아이스크림 1,000원. 합이 4,000원. 10,000원짜리 한 장이 출발했는데 6,000원이 남아서 돌아왔습니다. 4,000원으로 이 설렘을 샀습니다. 그 후로 정순 씨의 버스 여행은 한 달에 2번이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동네가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수원 외곽의 작은 도예 마을을 발견했고, 어느 날은 시립식물원 근처에서 내려 무료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무료 시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볼거리와 걸을 곳이 넘쳐났습니다. 정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멀고 비싸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낯선 곳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두근거림,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을 때의 조심스러운 설렘, 처음 먹어보는 동네 음식의 맛. 그것이 여행의 본질인데
그게 꼭 제주도나 유럽이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버스 종점에서도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어느 날 밤, 정순 씨에게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홈쇼핑 채널이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최신형 마사지 기계를 팔고 있었습니다. 전신 안마 기능에 온열 찜질까지 되는 접이식 제품. 쇼호스트가 열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특별가 39만 원. 무이자 할부 24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딱 16,000원입니다. 커피 2잔 값으로 평생 허리 건강을 지키세요. 정순 씨의 허리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비 오기 전날에는 끊어질 듯 아프고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화면 속 기계는 그야말로 구원처럼 보였습니다. 16,000원이면 한 달에 별로 안 되잖아. 이 정도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손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전화기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정순 씨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텔레비전 속 할머니가 했던 말. 뭔가 미친 듯이 갖고 싶어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지 마세요. 딱 일주일만 기다려봐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일주일 뒤에도 똑같이 간절할 테니까. 정순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꺼내 오늘 날짜에서 일주일 뒤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날까지 참자. 그날도 여전히 갖고 싶으면 그때 결정하자. 처음 이틀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자다가 깨서 허리가 아플 때마다 그 마사지 기계 생각이 났습니다. 광고 화면이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잠깐만. 그 기계를 어디다 놓지? 안방 넣기엔 좁고 거실에 놓으면 소파가 밀려야 하는데. 그리고 24개월이면 꼬박 2년을 내야 하잖아. 총 38만 원이 넘는 거잖아. 그 돈이면 겨울에 보일러 마음 놓고 틀 수 있는 가스비가 나오는데. 나흘째 되던 날 정순 씨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허리 통증 완화 스트레칭 시니어라고 쳤습니다. 영상이 수십 개 나왔습니다. 그중 한 채널에서 물리치료사가 직접 알려주는 7분짜리 허리 스트레칭 영상을 골라 따라했습니다. 누워서 앉아서 간단한 동작들이었는데 끝나고 나니 허리가 신기하게 개운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영상을 즐겨찾기에 저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달력의 동그라미 날짜.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계가 갖고 싶어? 생각해보니 이미 매일 밤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허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38만 원은 아직 통장에 있었습니다. 그냥 됐다 싶었습니다. 이 일주일 보류 법칙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정순 씨가 충동적으로 산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홈쇼핑을 보다 탐이 난 공기청정기, 인스타그램 광고에 뜬 항산화 영양제,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본 3단 선반. 전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전부 일주일 뒤엔 필요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먼지 쌓이며 쓰지 않는 물건들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라는 걸 정순 씨는 67에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살 때의 흥분 상태가 가라앉으면 대부분은 그냥저냥 없어도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흥분 상태에서 긁은 카드가 쌓이면 할부금이 되고 할부금이 쌓이면 통장이 비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정순 씨의 집에는 쓸데없는 물건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습관은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정순 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식탁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예쁜 꽃무늬 표지의 노트. 다이소에서 2,000원에 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계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계부와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쓰던 가계부는 이랬습니다. 마트 23,000원, 약국 8,000원, 교통비 3,000원. 숫자들을 쓰고 나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썼네. 또 이렇게 나갔네. 그 가계부는 자책의 장부였습니다. 지금의 가계부는 달랐습니다. 텔레비전 속 할머니가 말했었죠. 돈이 나갔을 때 속상해하지 말고 그 돈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를 써봐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을 때는 꼭 고마워요. 잘 쓸게요라고 적어봐요. 정순 씨는 그날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전통시장 두부 1,200원. 이 두부로 순두부찌개를 끓였더니 몸이 따뜻해지고 든든했습니다. 밭에서 키워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또 사겠습니다. 전기요금 38,000원. 한 달 내내 밤에 어둠 없이 지냈고 추운 날 전기장판을 틀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유튜브도 봤습니다. 이 요금으로 이렇게 편하게 살다니 감사합니다. 연금 들어온 날, 국가에서 나처럼 늙은 사람을 잊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돈 함부로 안 쓰고 귀하게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돈 나간 걸 쓰면서 감사하다고 적는 게 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2, 3일 써보니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예전과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사면 오늘 밤 가계부에 뭐라고 쓰지? 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니까 충동적으로 집어드는 물건의 수가 확 줄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고 나서 하루를 돌아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도 이 정도면 잘 살았네 싶은 느낌.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연습을 매일 밤하다 보니 어느새 낮 동안에도 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가는 길에 핀 들꽃이 예뻐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신지 않던 편한 슬리퍼를 신고 동네를 걷다가 발이 편하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텃밭에서 상추를 한 주먹 뜯어줬을 때 그 따뜻함이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갑자기 풍요로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순 씨는 가계부를 다 쓰고 나서 이번 달 지출 합계를 내봤습니다. 그리고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아직 이번 달 이틀이 남았는데 생활비가 32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계산이 틀린 건가? 다시 더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궁상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한 번은 갔습니다. 버스 여행도 2번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만 원이 남았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반년 전에 900만 원이었던 잔고가 115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안심이 돼서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정순 씨의 하루는 스스로가 설계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가는 약속도 없고 불안을 달래려고 긁는 카드도 없습니다. 오늘 봉투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면서 하루의 동선을 짜고 집에서 홍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버스를 타고 낯선 동네로 떠나고 밤마다 노트에 감사를 적습니다. 작고 단순한 하루이지만 그 하루가 꽉 찼습니다. 오늘 이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파도가 일었나요? 혹시 봉투 게임이 해보고 싶어진 분, 오늘 당장 동네 문구점에 가서 예쁜 봉투를 한 묶음 사오세요. 찬장에 오래된 좋은 그릇이 잠들어 있는 분,
오늘 저녁에 꺼내세요.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를 한 잔 우려내 보세요. 특별한 날 쓰려고 아껴둔 건데라는 생각, 이제 내려놓으세요. 특별한 날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5가지 습관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골라서 시작해 보세요. 봉투 나누기도 좋고, 밤에 감사일기 한 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한 달 뒤, 석 달 뒤, 반년 뒤에 여러분의 통장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겠다고 약속한 특별 정보 하나. 정순 씨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중 하나가 무료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꼭 한번 들러서 시니어 복지 혜택 안내를 받아보세요. 공짜 건강 프로그램부터 문화 강좌, 무료 식사 지원까지 우리가 몰랐을 뿐 이미 준비된 혜택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절약 지혜나 오늘 이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혼자서 힘겨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한 시니어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쉬세요.